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이고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결국은 뭐 CTO 리전에서 뭐 어떻게 수술을 하냐 이걸 좀 알려달라 이런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TO 리전 뭐 PCI 하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니까 근데 사실 엄밀하게 하면 뭐 아주 정립된 딱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2011년도에는 뭐 그 그레이드가 2A 정도였는데 이게 오히려 2021년에는 2A에서 2B로까지 이제 좀 더 낮아져서 아주 뭐 심톰을 릴리브 시키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PCI를 이제 CTO를 PCI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당하시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퍼포레이션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메인 베설이나 뭐 디스탈 베설에 퍼포레이션 되면 이게 너무 디제스터하고 환자들의 모탈리티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 환자는 뭐 84세 남자 환자인데 스템이고 래피드 메인 CTO에서 이제 PCI를 하시다가 막 어레스트 나고 뭐 CPR 하시고 에크모 넣고 결국은 이제 응급수술을 해서 이제 뭐 환자는 잘 태어나긴 했지만 아주 안 좋은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RCA CTO를 PCI 하시다가 뭐 폴스룸으로 와이어링이 됐는데 환자는 계속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응급수술을 해보니까 뭐 다 인저리가 왔고 헤마토마로 다 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머전트 오피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환자는 다행히 뭐 큰 문제 없이 잘 퇴원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되면 굉장히 이제 CTO를 뚫거나 하시는데 이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CTO를 하는데 뭐 PCI가 좋냐, 캐비지가 좋냐 이제 이런 그런 디베이팅은 제가 생각하기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디베이팅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I를 하신 테크닉이나 디바이스도 많이 좋아져서 저희 기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도 스테이블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캐비지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그 CTO가 리전에 있는 환자들은 컴플렉스한 리전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 오는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스탠스 스코어도 높고 뭐 LV 펑션이 낮다든지 멀티베셀이라든지 이제 대부분 그런 환자들은 KBG의 도움이 좀 더 베네핏이 크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디스탈 그다음에 프락시멀 포션까지 이제 CTO의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때 블러드 플로우를 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임플락 버든을 이제 PCI를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엠볼리즘이 생긴다든지 뭐 septal perforation 그 septal 브랜치들이 뭐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수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CTO를 수술하든 PCI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CTO인데 레프트 메인이 같이 있다든지 EF가 낮다든지 디퓨저하게 롱 리전이라든지 뭐 레프트 메인과 3베이스를 같이 있는데 콜레테럴은 없다든지 이러면 PCI 하시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게 컴플렉스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더 이제 중요한 건 칼슘이 신음하면 요즘은 이제 로타이블레이터를 많이 쓰시니까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케이스들인 것 같아서 이런 환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지가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한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6세 남자하고 ESRD인데 EF 34%. 근데 보시는 것처럼 LAD가 여기밖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근데 뭐 PCI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서 계속 한 1, 2년 이상을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이제 해모를 못 돌리는 EF가 너무 낮아지는데 해모를 돌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와서 결국은 저희 하트 미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mm가 안 되다 보니까 션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션트를 넣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그냥 다 열어놓고 오피캡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좋아질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수술하고 의문이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EF는 48%까지 좋아지고 리버스 리모델링이 벌써 다 생겼고 그래프트도 이렇게 잘 가는데 보시면 CT에서 보면 이렇게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트리 디스탈이 다 비주얼리제이션이 되는 것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렇게 디퓨즈 롱 리전이지만 이게 충분히 수술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EF가 21%니까 로우 이젝션 프랙션의 하펠령 환자인데 RCA CTO, 미들 LAD CTO, OM CTO 전부 다 CTO인 거예요. EF는 21%. 그래서 MRI에서 바이어블한 리전은 대부분 바이어블하기 때문에 수술은 오피캡을 해줬는데
OM은 이 브랜치가 살아있고 특히 이게 CTO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보면 어떤 혈관은 큰 부분도 큰 CTO도 있지만 피가 안 가가지고 작게 보이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혈관이 굉장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그래프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도 훨씬 많고 뭐 OM에 다른 큰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두 군데를 오피캡으로 펌프를 안 돌리고 수술을 하고 태어날 때는 25% 정도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분은 EF가 43%, 그러니까 아까 환자보다는 좀 더 프리저베이션 돼 있는데 문제는 RCA CTO인데 피딩하는 베셀이 프락시멀 LAD도 90%, OM도 95%, 그러니까 피딩하는 베셀이 굉장히 크리티컬 슈테니스가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EF가 프리저베이션 돼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OM이나 PD를 브랜칭을 할 때 오피캡을 못 견디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심장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피딩하는 베셀의 영향이 그 블러드 플로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자들은 뭐 리마 LAD는 오피캡을 하더라도 OM이나 PD는 상황을 보고 저는 펌프를 쓰면서 온펌프 비팅 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펌프 비팅으로 수술을 끝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81세 남자 환자인데 EF가 46%로 어느 정도 프리저베이션 돼 있는데 레프트 메인이 80%고 컬프리 리전이 RCA인데 팀이 제로로 RCA가 CTO고 OM도 지금 되게 크리티컬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레프트 메인하고 CTO가 같이 있는 좀 케이스인데 이런 환자들도 LAD는 리마를 LAD로 오피캡을 해주고 나머지 OM과 이쪽 여기 보이는 이 PD를 나머지로 그래프팅을 하면서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EF가 34%인데 모듈레이트 MR이 있다고 리포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너리 엔지오상에서는 프락시멀 LAD가 그러니까 병이 심하고 미들 RCA부터 티미 그레이드 1인 CTO인 환자인데 그 MRI 상에서는 RCA 테리토리가 바이어블하지 않다라고 이제 리포팅이 되긴 했어요. 트랜스미랄리티가 거의 뭐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TE를 했을 때는 MR이 시비어다, 심하다 이래서 레코멘데이션이 캐비지랑 밸브 수술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카디올로지 선생님한테 의뢰가 와서 저는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밸브랑 코로나리가 컴바인드 돼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펌프를 쓰지 않고 코로나리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리마랑 LAD, 뭐 PD 이런 데는 오피캡으로 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 펌프를 돌리고 심장을 잠깐 세워서 MVR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CC 타임이 밸브 캐비지를 같이 하는데도 45분이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펌프 타임도 굉장히 적고 이러면 이렇게 나이가 많고 코모비디가 많은 환자한테서는 펌프 타임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충분히 좀 이용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보면 펑셔널 MR인데 펑셔널 MR을 교정하고 나서도 EF가 유지가 잘 되는 상태에서 퇴원을 했으니까 보통 펑셔널 MR을 교정하면 이미디어 포스트업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EF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는 57세 남자 환자인데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에서 엔지오를 했었는데 RCA CTO, 프락시멀 LAD CTO 그래서 이제 캐비지 컨설테이션이 난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니까 LAD하고 뭐 RCA를 토탈 아테리얼 그래프트를 뭐 수술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프리오퍼레이티브 이블레이션을 하는데 에코를 했는데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인데 모듈레이트 AES가 있다. MRI 상에서는 트랜스미랄리티가 한 26에서 50%니까 바이어블한데 그러면 모듈레이트 AS인데 나이가 젊고 바이커스피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망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밸브 캐비지를 같이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어센딩 에어타도 48mm로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뭘 검사할 때마다 병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주 데피니티하게 뭐 5cm, 6cm면 고민 없이 그냥 수술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다 애매모호한 단계인 병인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는 밸브도 수술하고 리마랑 라디얼 아트리를 써서 이제 토탈 아트리얼 그래프트로 그 C2N 리전도 수술을 하고 어센딩 에어타도 같이 다 갈아줬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한 지 거의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수술을 해도 보통 한 열흘 전후 되면 다 퇴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환자를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오피캡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86세 남자 환자고 EF가 21%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인데 예전에 뭐 TB 페리카다이티스도 앓고 PCI도 하고 이런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그 프렉시멀 LAD 스텐트 넣은 데가 ISR이 생기고 CTO로 바뀌고 OM도 있는 그 썰컴플렉스에 있는 프락시멀 포션도 병이 심해서 수술 컨센트레이션이 나서 일단은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MRI 상에서는 뭐 LAD 테리토리는 거의 바이어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리딩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바이어블하지 않더라도 LAD는 꼭 그래프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피캡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전에 페리카다이티스를 알아가지고 어디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전을 다 박리하니까 에피카디움이 전부 다 블리딩이 되고 우진이 되고 이러는데 일단 LAD랑 다이아고나는 어떻게 오피캡으로 수술을 했는데 EF가 21%인데 계속 우진이 되는 환자를 레터럴 월에다 무리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펌프를 돌리면 이제 막 헤파린 써야 되니까 우진이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과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거기는 썰컴플렉스 PCI 하는 건 별로 어려운 리전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 끝내고 POD 7일 날 그쪽은 PCI를 했어요. 세컨 스테이지로 퇴원하기 전에. 그래서 환자는 EF가 한 36%로 좋게 돼서 퇴원을 하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한 40%까지 가고 심장도 꽤 크기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꼭 무리해서 모든 걸 수술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내과 선생님들도 PCI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지로 하는 것도 환자한테는 꽤 좋은 건 것 같아요. 실제로 내과 선생님들이 스테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한테 이런 스테이지 오퍼레이션을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68세 여자 환자인데 스테미고 RCA의 스테미인데 스텐트를 넣어서 PCI를 하셨어요. 그래서 RCA를 뚫었는데 그 LAD 와이어링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그만두시고 저한테 OP 컨설테이션을 냈더라고요. 근데 보면 PD 브랜치 이 프락시마라는 포션이 제대로 전부 다 펴지지 않아서 OP캡을 할 때 리마랑 LAD도 해주고 여기 보이는 인터미디우스도 해주고 PD도 같이 다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 환자도 스테미 환자인데 스테미에서 뭐 포스트 CPR하고 EF는 20%대고 그랬었던 환자여서 RCA는 PCI를 하시고 나머지 리전은 수술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RCA는 저희 내과 선생님이 PCI를 하시고 이 환자도 1개월 지난 다음에 OP캡으로 나머지 리전을 다 수술했었던 케이스입니다. 하고 나서도 EF는 굉장히 많이 디스커션 해야 되니까 조금 정리를 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실제로 이런 CTO 리전을 수술할 때, 뭐, 저희 개인적인 스트레티지는 일단 수술하기 전에, 프리오퍼러티브 플래닝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팻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인트라마이어 카디움이 있을 수도,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오피캡으로 하지만, 아까 케이스 보여드린 대로, 오피캡으로 위험할 것 같으면 저는 사전에 펌프를 돌려서 컨벌전을 하다가 컨벌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펌프를 돌리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요. 당연히 EF가 낮은 사람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LAD 그래프팅을 먼저 무조건 퍼스트로 해서 일단 LAD를 프로텍티브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테리토리를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뭐 크면은 안 하고 뭐 작으면은 안 하고 크면은 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바이어빌리티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혹은 디스탈 런오프가 어떤지 그래서 이게 뭐 혈관이 크더라도 크지만 바이어러블하지 않다 그래도 저는 그래프팅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혈관이 작아도 1mm가 안 돼도 바이어블 하면 필요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CTO 리전을 수술할 때는 일반적인 깨끗한 혈관을 수술하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리사이즈 테크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